머리니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첫 반응은 왜? 네, 바로 그거요.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 기생충과 싸워왔지만 여전히 박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녀석들은 왜 그렇게 끈질긴 걸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것들을 없앨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스포일러주의,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알고 싶나요? 그럼 저희와 함께 하시면 몇 분 후에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기본부터 시작하시죠. 머리니는 정확히 뭘까요? 인간의 머리카락에 살면서 피를 빨아먹는 작은 기생충입니다. 상당히 징그럽게 들리죠? 사실 그래요. 단 한 마리의 이만 있으면 머리가 머리니의 서식지로 변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는 하루에 약 5 내지 10개의 석회, 즉 알을 낳는데 알이 부화하는 데는 7일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머리니로 가득 차는 데는 2주도 걸리지 않게 되죠. 한 달이면 거의 머리카락 개수보다 머리니의 수가 더 많아질 거예요.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머리니는 다른 사람의 머리와 여러분의 머리가 접촉할 때 혹은 간접적으로는 모자나 스카프를 공유할 때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이 기생충은 크기가 깨알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머리카락 위로 기어올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볼 수 없다면 머리니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겠죠. 이미 너무 늦기 전에는 머리니가 들끓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머리니의 경우는 너무 늦는 경우가 흔합니다. 머리니는 제거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끈질긴 데다가 크기가 작기 때문입니다. 크기에 대해선 이미 말씀드렸으니 얼마나 끈질긴지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석회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는데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작고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아서 없애기가 힘듭니다. 이는 머리카락 뿌리에 알을 낳습니다. 만약 7일 동안 제자리에 머무르게 되면 부화해서 유충이 됩니다. 아기는 다 귀엽다는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네요. 유충은 머리카락 하나에 붙어서 작고 날카로운 부리를 피부에 꽂고 피를 빨아먹고 삽니다. 6개의 다리에 달린 이 작은 갈고리는 이가 머리카락에 들러붙어 죽기 살기로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죠. 약 15에서 20일 후 유충은 완전히 자라 성충이 되고 다시 알을 낳을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알을 낳으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때쯤이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작은 괴물들과의 전쟁에 패배할 거예요. 머리니는 8시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어서 샤워나 목욕을 한다고 해도 틀림없이 살아남습니다. 몇몇 치료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치료법들은 매우 구식이죠. 머리니는 살충제에 대한 내성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흔한 치료법은 수십 년 전에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화학 물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쯤 머리니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독에 거의 면역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자주 감지 않는 사람들은 머리니에 걸리기 쉽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머리니는 뛰어난 생존 능력을 타고났기 때문에 감염된 사람의 머리를 만지기만 해도 다음 주면 여러분의 머리에도 머리니가 살게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기만 해도 이를 옮기에 충분할 때도 있지만 그런 일은 더 드뭅니다. 머리니는 따뜻하고 습한 곳을 좋아하고 머리와 머리카락 사이는 최적의 환경이죠. 또한 피부 밑에는 먹을 것도 많습니다. 냠냠냠냠냠냠. 하지만 옷은 그다지 따뜻하지 않고 머리만큼 습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먹을 것도 없고요. 그래서 머리니의 수명은 머리에서는 약 30일 정도인 반면 옷에서는 훨씬 짧아서 기껏해야 하루 이틀 정도입니다. 그래서 머리니가 언제든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옮겨 다니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주로 아이들에게 머리니가 있는 경우가 많을까요? 거기에는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서로 자주 부딪히는 걸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가끔은 서로 머리가 닿을 수밖에 없겠죠? 한 아이가 머리니가 있다면 그룹 전체 아이들이 머리니가 생길 거예요. 아이들이 서로 놀지 못하게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잔인한 일이겠죠. 그렇다면 이 성가신 해충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론 언제든 머리를 밀고 끝낼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머리 스타일을 할 만큼 대담하진 않죠. 그리고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숨구멍을 막거나 머리카락에서 잡아내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에서 이를 잡아내는 방법은 증명된 박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아무리 가장 좋은 특별한 빗을 사용한다고 해도 모든 석회를 잡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수도 있죠. 만약 석회 하나가 여러분의 맹공을 살아남는다면 결국에는 성충으로 자라서 더 많은 알을 낳고 그렇게 모든 게 다시 시작될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단순히 이를 질식시키는 겁니다. 머릿니의 숨통을 막는 여러 가지 스프레이, 크림, 샴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는 8시간 정도 숨을 참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 8시간 동안 제품을 씻어내지 마세요. 힘든 거 알지만 머리에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 있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방법은 머리의 이를 제거하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공격에 시달리지 않도록 몇 가지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머리나 머리카락에 접촉할 수 있는 모자, 스카프 또는 다른 액세서리들을 공유하지 마세요. 이는 한번 달라붙으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몇 초 안에 머리에 정착한 후 여러분의 인생의 몇 주를 망쳐버릴 수도 있죠. 두 번째, 여러분이나 가족 중 한 명에게서 이가 발견되었다면 가족 모두를 치료하세요. 서로의 머리를 만졌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니 만전을 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 번째,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옷, 수건, 그리고 시트를 밀폐된 가방에 넣고 적어도 이틀 동안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나서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뜨거운 물에 세탁하세요. 만약 이가 산소 부족을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세탁 중에 영원히 없어질 거예요. 일주일 후에 이것을 반복하세요. 왜냐하면 석회와 유충은 이런 모든 조치에 저항력을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지긋지긋하게 끈질긴 녀석들이죠. 머릿니를 제거하기 위한 치료법을 사용할 때마다 8시간에서 12시간 후에 촘촘한 빗을 사용하세요. 비록 기생충이 공격에서 살아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머리카락에서 저절로 떨어져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에서 붙은 머릿니를 빗으로 떼어내야만 합니다. 빗질은 지루한 일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머리카락에는 단지 성충이나 유충뿐만이 아니라 석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석회는 촘촘한 빗 말고는 방법이 없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도 놓치지 말고 모두 제거하세요. 만약 모두 제거하지 못했다면 남은 석회가 부화하는 즉시 치료를 반복하세요. 그러면 머리에 새로운 이가 나타나는 것을 피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머리에서 죽은 이를 빚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망치는 그 작은 기생충을 마침내 다 없애버렸네요. 우리 밝은면 구독자 친구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 만약 여러분이나 아는 사람이 머리니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다면 깨끗이 없애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나요?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비밀을 공유하세요. 모두가 경험담에 감사할 거예요. 이 영상에서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좋아요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친구 및 가족과 함께 공유하여 경고하고 빨간색 구독 버튼을 클릭하여 항상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